영숙이가 어디 갔어? 올해 추석 온 가족이 성묘를 가기로 했어요. 새벽 5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며느리 영숙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어봤지요. 내 마누라 어디 갔어? 어머니, 애미가요? 먼저 갔어요. 새벽 3시에 나갔어요. 새벽 3시에 어딜까? 우리 시댁 산소는 여기서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아들 민수가 말을 얼버무렸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거든요. 손주 준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매년 그래요. 명절마다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와요. 3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몰랐어요. 1985년 가을, 충청북도 괴산. 영숙이가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 생각이 났어요. 22살이었지요. 중매로 만난 자리에서 민수가 한눈에 반했어요. 영숙이는 말수가 적고 조용했는데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거든요.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저 애는 고아래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15살 때요. 친척도 없어서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더 잘해줘야겠다 싶었지요. 혼례식 날 영숙이한테는 친정 식구가 한 명도 안 왔어요. 신부 측 하객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우리 친척들이 민망해서 신부 측에 가서 앉았을 정도였지요. 그날 영숙이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신부 화장을 한 얼굴로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며느라, 왜 우니?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나는 영숙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다. 울지 마라. 영숙이는 정말 착했어요.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밥을 하고 온 식구 빨래를 하고 밭일도 거들었지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명절만 되면 영숙이가 새벽에 사라졌다가 아침에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엔 친정 갔나 싶었어요. 근데 친정이 없는 애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는 걸까요? 한 번은 물어본 적도 있어요. 며느라, 명절 새벽에 어디 가는 거야? 영숙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산책 다녀와요, 어머니. 산책을 새벽 3시에 2시간씩 한다고?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사랑 성묘는 빠지지 않으니까요. 1990년대 초반, 보릿고개 넘긴 시절, 민수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작은 공장을 차렸지요. 처음엔 잘 됐어요. 돈도 좀 벌었고 손주 준호도 태어났어요. 영숙이는 애 키우면서도 공장 일을 도왔거든요. 그런데 IMF가 터졌어요. 민수 공장이 부도가 났어요. 빚더미에 앉았지요. 우리 시골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온 식구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영숙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일하러 나갈게요. 영숙이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지요. 그렇게 5년을 버텼어요. 빚을 다 갚았어요. 집도 다시 찾았고요. 그 힘든 시절에도 영숙이는 명절만 되면 새벽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돈도 없고 차도 없던 시절인데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가 왔어요. 한 번은 영숙이가 명절 새벽에 나가는 걸 창문으로 봤어요. 보자기에 뭔가 싸들고 나가더라고요. 이상했지만 그때는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2000년대 서울 생활. 민수가 사업을 다시 일으켰어요. 이번엔 잘 됐어요. 서울에 집도 샀고 차도 샀지요. 준호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서울 아파트에서 같이 살게 됐고요. 영숙이는 이제 살림만 했어요. 예전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됐지요. 그런데 여전히 명절만 되면 새벽에 사라졌어요. 이제는 차를 몰고 나갔어요. 어디를 가는지 궁금했지만 30년 가까이 지켜본 영숙이를 믿었어요. 나쁜 짓을 할 애가 아니니까요. 올해 추석 2025년 어머니, 올해는 따라가 보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뭐 어머니가 궁금해 하시잖아요. 애미가 어디 가는지 올해는 따라가 보세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민수가 영숙이가 가는 곳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던데? 어머니가 직접 가보세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석 당일 새벽 2시 30분 나는 몰래 일어났어요. 영숙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송편, 과일, 나물, 전을 보자기에 싸고 있더라고요. 영숙이가 3시에 집을 나섰어요. 나는 10분 뒤에 몰래 따라 나갔지요. 영숙이 차를 멀리서 따라갔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1시간, 2시간. 영숙이는 계속 달렸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경상남도 진주 근처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영숙이가 어릴 때 살던 곳이래요. 영숙이가 차에서 내려 비탈길을 올라갔어요. 나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지요. 산 중턱에 낡은 무덤 2개가 있었어요. 비석도 제대로 없고 그냥 시멘트에 이름만 새겨놓은 무덤이었어요. 고 김영수, 고 박순덕, 영숙이 부모님 무덤이었어요. 영숙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보자기에서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송편을 무덤 앞에 놓고 과일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나물과 전을 올렸어요.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는 거예요. 명절 새벽에요. 영숙이가 절을 하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영숙이 또 왔어요? 올해도 잘 지냈어요? 걱정 마세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는 30년 동안 명절 새벽마다 이렇게 혼자 부모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서울에서 경남 진주까지 왕복 4시간을 운전해서요. 혼자서요. 영숙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시댁 식구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고요. 아들 준호도 잘 컸어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했어요. 영숙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근데 명절만 되면 우리 집 생각나요?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송편, 아빠가 좋아하시던 고등어구이, 우리 셋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밥 먹던 그때가 그리워요. 나는 나무 뒤에 숨어서 울었어요. 영숙이가 보자기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우리 준호 결혼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착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시던 손주 장가 보냈어요. 영숙이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55이에요. 엄마 돌아가신 나이가 됐어요. 거울 보면 엄마 얼굴이 보여요. 제가 엄마를 닮아가고 있어요. 영숙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명절 때 같이 있어드려야 하는데 시댁 어르신들이랑 있어야 해서요. 그래서 새벽에 먼저 와요. 아무도 모르게요. 영숙이가 무덤 앞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또 마음 아프실까 봐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친엄마처럼 해주셨어요. 제가 친정 그리워하는 거 아시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영숙이가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무덤을 닦았어요. 정성스럽게요. 엄마, 제가 요즘 무릎이 아파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엄마도 무릎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영숙이가 무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저 시집살이 한 번도 힘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친엄마처럼 대해주셔서요. 근데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밥 먹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영숙이가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지요. 어머니, 어떻게? 영숙이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들키면 안 되는 걸 들킨 사람처럼요. 나는 영숙이한테 걸어갔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어요. 며느라, 미안해. 30년 동안 몰랐어. 내가 이렇게 혼자 부모님 찾아오는 줄 몰랐어. 영숙이가 내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요. 어머니, 죄송해요. 시댁 어르신들 먼저 모시는 게 도리인데 저는 매년 부모님부터. 내가 영숙이 말을 끊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 부모님이 먼저지. 너 낳아주신 분들이잖아. 30년 동안 새벽에 혼자 오고 혼자 차례 지내고 혼자 울고. 너 얼마나 외로웠니? 영숙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어머니, 부모님 만나러 오는 게 행복했어요. 근데 시댁 식구들한테 말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았어요. 나는 영숙이와 함께 무덤 앞에 앉았어요. 사돈 어른들, 처음 뵙습니다. 저는 영숙이 시어머니예요. 영숙이가 깜짝 놀라 나를 봤어요. 나는 무덤을 향해 계속 말했어요. 사돈 어른들, 영숙이 30년 동안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이렇게 착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복덩이를 보내주셨어요. 영숙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사돈 어른들, 영숙이가 30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여기 왔어요. 새벽에 몰래요. 제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영숙이 혼자 외롭게 두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무덤 앞에 절을 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같이 올게요. 영숙이 혼자 두지 않을게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같이 올게요. 사돈 어른들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영숙이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며느라, 30년 동안 고생했다. 이제 혼자 오지 마. 우리 같이 오자. 내가 사돈 어른들한테 인사 제대로 드리고 싶다. 영숙이가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들으셨죠? 시어머니가 같이 오신대요. 이제 저 혼자 안 와도 돼요. 가족들이 같이 온대요. 그날 우리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영숙이가 부모님 얘기를 해줬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얘기들을요. 아버지는 목 쓰셨어요. 손재주가 정말 좋으셨어요. 우리 집 가구는 다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송편도 정말 예쁘게 빚으셨고 나물도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요리를 배운 건 다 어머니한테서예요.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명절만 되면 엄마가 떡국을 끓이셨어요. 우리 세 식구가 방 한 칸에서 살았는데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영숙이 얼굴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근데 15살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부모님이 진주시장 가시다가 트럭이랑 부딪혔어요. 그날 밤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영숙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친척도 없고 집도 없어서 고아원에 갔어요. 거기서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22살에 중매로 민수를 만났고 시집을 왔어요.
시집살이가 무서웠어요. 혼자 살아서 집안일도 잘 몰랐고요. 근데 어머니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밥하는 법, 빨래하는 법, 김장하는 법까지요. 영숙이가 나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친엄마처럼 대해주셨어요. 한 번도 야단치신 적 없고 한 번도 구박하신 적 없어요. 제가 시집살이가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명절만 되면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추석 때 여기 왔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요. 부모님 무덤 앞에서 혼자 절하고 혼자 울고 혼자 돌아왔어요. 그게 30년이 됐네요. 영숙이가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잘 살았어요.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숙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혼자 오면서 외로웠어요. 근데 시댁 식구들한테 말하면 미안할 것 같았어요. 제가 친정 그리워하는 게 혹시 서운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부모 그리워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30년 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영숙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혼자 오지 마. 명절 때마다 우리 온 가족이 같이 갈 거야. 사돈 어른들 먼저 찾아뵙고 그 다음에 우리 시댁 산소 가는 거야. 어머니, 사돈 어른들도 우리 가족이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모셔야지. 그날 저녁 시댁 산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침에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애미 친정 산소 다녀왔다. 온 식구가 조용해졌어요. 이제부터 명절 때마다 거기 먼저 가고 여기 올 거야. 애미 부모님도 우리 식구니까. 준호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산소가 어디 있어요? 경남 진주 쪽이야. 차로 2시간 걸려.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절 드리고 싶어요. 영숙이가 준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설날엔 우리 다 같이 가요. 장인어른, 장모님 산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산소 오는 거예요. 영숙이가 시댁 산소 앞에 절을 하며 말했어요. 시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시어머니 만나게 해주셔서요. 제 부모님도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온 가족이 찾아뵐 거니까요. 그날 밤 나는 영숙이한테 물어봤어요. 며느라, 30년 동안 새벽에 혼자 오면서 무서웠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부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는 혼자 안 가도 돼서 더 행복해요. 영숙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사실은 매번 갈 때마다 걱정됐어요. 혹시 어머니가 아시면 서운해하실까 봐요. 제가 시댁보다 친정을 더 생각한다고 오해하실까 봐요. 며느라, 나는 한 번도 서운하지 않았어. 오히려 미안하지. 30년 동안 너한테 부모님 얘기 한번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다음 설날 온 가족이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영숙이 친정 산소에 가기 위해서였지요. 차 2대에 나눠 타고 경남 진주로 향했어요. 민수, 영숙이, 준호, 그리고 준호 며느리 수진이까지요.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영숙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아빠, 온 가족이 다 왔어요? 이제 혼자 안 와요. 우리 다 같이 올 거예요. 준호가 무덤 앞에 절을 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처음 뵙습니다. 손주 준호예요. 엄마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낳아주셔서요. 수진이도 절을 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며느리 수진이에요. 잘 다녀갈게요. 우리는 무덤 앞에서 차례를 지냈어요. 영숙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올리고 온 가족이 함께 절을 했지요. 이제 영숙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였어요. 차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숙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행복해요. 부모님도 이제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며느라, 이제 우리가 사돈 어른들 제대로 모실 거야. 명절 때마다, 기일 때마다 우리가 찾아뵐 거야. 영숙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 부모님을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무슨 소리야? 원래 가족이었어. 우리가 30년 동안 모를 뿐이었지. 그 뒤로 우리 가족은 명절마다 영숙이 친정 산소에 먼저 갔어요. 무덤도 제대로 손을 봤어요. 비석을 새로 세우고 잔디도 심었지요. 영숙이가 무덤 앞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보세요. 이제 깨끗해졌죠?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예쁘게 꾸몄어요. 영숙이는 더 이상 새벽에 혼자 오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갔으니까요. 지난주 영숙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가시면 부모님 옆에 묻어주세요. 엄마,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아마 너희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야. 영숙이가 웃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지요. 그날 나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건 법도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영숙이가 30년 동안 새벽에 혼자 부모님을 찾아간 그 마음, 그게 진짜 효도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영숙이 부모님도 우리 시댁 어르신들도 모두가 한 가족이니까요. 이제 영숙이는 명절 때마다 웃어요.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그리움을 이제는 온 가족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나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내가 그날 영숙이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영숙이는 평생 혼자 새벽길을 달렸겠지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지난주 준호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 영숙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신부 쪽 하객이 적대요. 수진이 친정 식구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가 신부 쪽에 가서 앉자. 30년 전 내 결혼식 때처럼 말이야. 영숙이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머니, 30년 전 제 결혼식 때 기억하세요? 신부 쪽 하객석이 텅 비어서 어머니네 친척들이 제 쪽에 앉아주셨잖아요. 기억하지? 그때 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잖아. 영숙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때 외로웠어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며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애미야, 어머니, 30년 동안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피로 연결된 것만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으로 연결되면 그게 가족이에요. 나는 영숙이를 꼭 안아줬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영숙이가 신부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며느라, 친정 식구 없어서 외롭지? 나도 그랬어. 30년 전에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괜찮아.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외롭지 않을 거야. 영숙이가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30년 전 내가 영숙이를 안아줬던 것처럼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영숙이가 받았던 사랑을 이제 영숙이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올해 추석도 다가오고 있어요. 영숙이가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송편도 빚고 음식도 장만하고요. 어머니, 올해는 저희 부모님 산소에 뭘 올릴까요? 내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거 올려라. 고등어구이랑 된장찌개.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영숙이가 웃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젯밤 영숙이가 내 방에 왔어요. 어머니, 못 주무세요? 응. 며느라, 잠이 안 와서서. 영숙이가 내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30년 동안 혼자 부모님 산소 다닐 때요. 어머니한테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들키면 실망하실 것 같았거든요. 왜 실망해? 부모 그리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시집온 며느리는 시댁만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친정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숨겼어요. 영숙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부모님을 가족이라고 해주셨을 때 저 진짜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부모님을 그리워할 수 있었어요. 나는 영숙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며느라, 내가 미안해. 30년 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외롭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다만 부모님이 그리웠을 뿐이에요. 영숙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으면 부모님 옆에 묻어주시기로 했잖아요. 그거 진심이시죠? 그럼 진심이지? 내 부모님 곁에 묻어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저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이가 웃었어요. 어머니, 다음 생에 태어나도 어머니 며느리로 태어나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세요. 나는 영숙이를 꼭 안아줬어요. 애미야, 나도 다음 생에 너 같은 며느리 또 만나고 싶다. 우리 집안의 복이야, 복.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30년 동안 새벽마다 혼자 달렸던 그 길, 그 외로운 길을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가게 됐어요. 가족이란 게 참 신기해요. 처음엔 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보다 진한 인연이 되더라고요. 영숙이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친딸보다 더 가까워요. 30년 동안 묵묵히 효도하면서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늘 웃으면서 살아온 영숙이. 그 아이가 새벽마다 혼자 울면서 부모님을 찾아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다음 설날에는 영숙이 부모님 산소에 가서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사돈 어른들, 그동안 영숙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착한 딸을 키워주셔서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영숙이 부모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영숙이가 30년 동안 혼자 간직했던 그리움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하니까요. 가족이란 건 그런 거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그리움을 함께 안아주는 것. 영숙이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30년 동안 묵묵히 새벽마다 혼자 달리면서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영숙이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명절 때마다, 기일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갈 거예요. 영숙이 부모님을 우리 가족으로 제대로 모실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